행기총 제9강 챕터 4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정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1관 개관 제2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번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나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이라 함은 1.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진 자에 국한하지 않고 2.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이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번 판례에 의할 때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피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1.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자원 봉사자에게 공무를 위탁하여 그가 교통안내 등의 업무를 하던 중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준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오인하여 심판 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경우 3. 행정청이 구공중위생법 시행규칙상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하였으나 그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서 재량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 4. 담당 공무원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후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 경력 조회 휘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경매 담당 공무원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1번 지문은 O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로 선정한 노인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는 사례에 지방자치단체가 교통할아버지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관할 통장으로 하여금 교통할아버지를 선정하게 하여 어린이 보호, 교통안내, 거리질서 확립 등의 공무를 위탁하여 집행하게 하던 중 교통할아버지로 선정된 노인이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넘어 교차로 중앙에서 교통정리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번 지문은 O입니다.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1.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2.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3번 지문은 X입니다. 행정규칙의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 일탈로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 소급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행정심판에 의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임이 판명되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당시 시행되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하여진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것인 이상 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한 행정청 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위법한 처분을 한 데 있어 어떤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4번 지문은 O입니다. 공무원 갑이 을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하여 확인한 전과를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국가 배상 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공무원 갑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을에 대한 범죄 경력 자료를 조회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실효된 4건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있음을 확인하고도 을의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의 중과실을 인정하여 국가 배상 책임 외에 공무원 개인의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5번 지문은 O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최선순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경매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집행법원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 허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안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사안에서 위 최선순위 전세권은 경매 절차에서의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므로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서 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잘못된 기재로 인하여 위 전세권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매수 신고 가격을 결정하고 매각 대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위 전세권을 인수하여 그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은 매수인에 대하여 경매 담당 공무원 등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에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국가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고 한 사례에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되는 것이고 피고 및 그 산하의 강남구청은 이 사건 도시계획 사업의 주무관청으로서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대행, 지원하여 왔고 이 사건 공탁도 행정지도의 일환으로 직무수행으로서 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인 공탁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유죄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배상 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행정작용이 포함된다. 정답은 O입니다. 4.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국회의 입법작용도 직무행위에 해당한다. 판례에 따르면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된 경우
또는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국회의 입법 행위 또는 입법 부작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의회 민주주의 하에서 국회는 다원적 의견이나 갖가지 이익을 반영시킨 토론 과정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통일적인 국가 의사를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그 과정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입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하여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1.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헌에 명백히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일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같은 맥락에서 2.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하여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3. 위와 같은 구체적인 입법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애당초 부작위로 인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5번 법관의 재판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법관의 재판의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1.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2. 법이 법관의 직무 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6번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본안 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재판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부 1.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 절차 또는 시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2. 재판에 대하여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7번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외명설에 따라 직무행위 관련성은 행위자인 공무원의 주관적 의사와 관계없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본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1.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2.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8번 공무원증 및 재직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을 위조한 행위는 그 실질이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종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주관적으로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한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외관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직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9번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이로써 당해 행정처분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 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0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위 법률 조항에 따라 행위한 당해 공무원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되지 않.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공무원의 고의, 과실, 소급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헌법재판소가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되지만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그 법률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사후에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집행된 처분이 될지라도 이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1번.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고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한 경우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고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 또는 적용하였으나 그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달라 결과적으로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게 된 경우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1. 법령의 개정에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고 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입법자가 이러한 신뢰보호 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당사자의 신뢰의 정도, 신뢰이익의 보호 가치와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비교, 형량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입법에 관여한 공무원이 입법 당시의 상황에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어느 하나의 견해에 따라 경고 규정을 두는 등의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판단이 나중에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같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시행령 등이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까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2번. 국가배상법 제2조 소종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가배상 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1.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2.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3.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하면서 지켜야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였다면 이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13번.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이라면 그 전보 인사는 당연히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 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전보된 사안에서 그 전보 인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에 1.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 인사가 당연히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2.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 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 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사회상 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 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3. 이러한 법리는 구부패방지법에 따라 다른 공직자의 부패 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위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 인사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4번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1.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라도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면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2.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근거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의무를 부여받았어도 그것이 국민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순전히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국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도 직접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공 일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의무를 위반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이때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오로지 공공 일반의 전체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지 혹은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인지는 결국 근거 법령 전체의 기본적인 취지, 목적과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구체적 목적, 내용 및 직무의 성질, 가해 행위의 대항 및 피해의 정도 등의 재반 사정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종의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소종의 비용 부담자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 적극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종의 공무원의 봉급, 급여 기타의 비용이란 공무원의 인건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의 사무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대외적으로 그러한 경비를 지출하는 자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경비를 부담하는 자에 포함된다. 따라서 구지방자치법 제131조, 구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기관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 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종의 비용 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6번 국가에게 국가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경과실이 있는 그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 등이 국가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처럼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그것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민법 제469조의 제3자의 변제 또는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에 해당하여 피해자는 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여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제3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손해배상. 1번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관련 공무원에게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자기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자기 의무를 명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때라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유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인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 존중, 권력 남용 금지, 신의 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은 5입니다. 2번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을 배제할 공무원의 자기 의무가 인정되며 그러한 자기 의무 위반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손해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판례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여진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번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 행위의 대항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행정청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공무원이 법령에서 부과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상당 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 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이나 가해 행위의 대항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바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 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제4관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공유나 사유임을 불문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1.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2.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2.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유제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영조물의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본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정답은 5입니다. 유제 2번 공공의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및 물적 설비 등을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은 5입니다. 2번 국공유나 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도로의 노선 인정에 공고 기타 공용 개시가 없었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5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영조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았거나 공용 개시가 없었다면 영조물이 아니다. 판례 보겠습니다. 사실상 군민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 옆의 암벽으로부터 떨어진 낙석에 맞아 소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통사고 지점 도로가 피고 군에 의하여 노선 인정 기타 공용 개시가 없었으면 이를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 3번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의 하자란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당일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2.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4번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에 학생들이 출입할 수 없는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경우 학교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3층 건물 화장실 밖에 난간을 지나다가 실족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그와 같은 이례적인 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복도나 화장실 창문에 난간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출입금지 장치나 추락 위험을 알리는 경고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학교 시설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없다고 한 사례에 5번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않고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본조의 책임이 발생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 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 당일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 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2.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6번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수인 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로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영조물에 관한 일반적인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판단 방법에 따라 국가 책임이 인정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판례는 기능상 하자를 수인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 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주민들 거주지역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에 7번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 또는 아직 개수 중이라 하더라도 개수를 완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위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당초부터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위를 잘못 책정하였다거나 그 후 이를 시급히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8번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 상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의 점유관리자의 관리 가능성과 무관하게 이는 도로 관리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선 상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크기의 돌멩이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 도로의 점유 관리자가 그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이는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에 9번 영조물 설치의 하자 유무는 객관적 현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 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현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 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 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정성을 요구하는 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잠적 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제5관 손해배상 청구권 1번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은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있어 실제로 국가배상이 상호 인정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7조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국가배상법 제7조는 우리나라만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국제관계에서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으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서 외국인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우리나라의 그것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관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국인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적인 교류가 빈번한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게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국가배상 청구권의 발생 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여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의하여 발생 요건을 비교하여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국과의 조약이 체결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당해 외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국가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없더라도 실제로 인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면 충분하다. 2번 다음 사례에서 갑, 을, 병의 관리구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군인 갑은 영해 작업 후 부대 복귀 중 작업병의 자출을 둘러싸고 언쟁을 하다가 소속 부대 선임하사 A로부터 구타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을은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 의무경찰대원 B가 운전하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B의 오토바이와 민간인 C가 운전하던 트럭이 쌍방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었다. 한편 C가 운전하던 트럭의 보험자인 D보험회사가 상해를 입은 의무경찰대원 을의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다.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병은 공무수행 중 차량 전복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 1. 갑은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을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 3. 헌법재판소는 D가 시의 귀책 부분을 넘는 피해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인되는 경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재산권 보장 규정 및 헌법 제37조 제2항 등의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보았다. 4.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D는 국가를 상대로 C의 귀책 부분을 넘는 피해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병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1번 지문은 X입니다. 판례는 공상을 입은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별도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군인 등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공상을 입은 군인, 경찰 공무원 등이 별도의 국가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소급, 군인, 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유종연금, 상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이 이번 지문은 5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전투경찰 순경도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을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 전투경찰 순경이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찰 공무원 부분은 헌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헌법 내재적으로 제한하는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같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전투경찰 순경은 경찰청 산하의 전투경찰대에 소속되어 대간 접작전의 수행 및 치안 업무의 보조를 그 임무로 하고 있어서 그 직무 수행상의 위험성이 다른 경찰 공무원의 경우보다 낮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4조가 경찰공무원법의 다수 조항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에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널리 경찰 업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경찰 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공무원을 특별 취급하려는 취지로 파악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 순경은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중에 경찰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 것이다. 3번 지문은 5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의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인이 피해 군인에게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헌법 제11조, 제29조, 제23조 1항, 제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판례는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4번 지문은 5입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국가 등에 대해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부진적 연대 채무의 법리와는 달리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인은 피해 군인에 대해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5번 지문은 5입니다. 대법원은 공익근무요원이 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병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군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운전병인 군인 갑은 전투훈련 중 같은 부대 소속 군인 병을 태우고 군용 차량을 운전하여 훈련지로 이동하다가 민간인들이 운전하던 차량과 쌍방과실로 충돌하였고 이로 인해 군인병이 사망하였다. 이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자동차 손해보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은 고려하지 않음. 1. 현행법상 병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유종연금 등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2. 대법원은 갑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병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갑에게 경과실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의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대법원은 공동불법 행위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을은 자신의 부담 부분만을 병의 유족에게 배상하면 된다고 하였다. 4. 대법원은 만일 을이 손해배상액 전부를 병의 유족에게 배상한 경우에는 자신의 귀책 부분을 넘는 금액에 대해 국가에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5. 헌법재판소는 을이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병의 유족에게 전액 손해배상한 후에 갑의 부담 부분에 대해 국가에 구상 청구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상 국가배상 청구권 규정과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해설 1번 지문은 오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여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지문은 오입니다. 판례는 경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되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대내적,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데 반해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과 국가 등이 중첩적으로 대외적 책임을 부담하고 궁극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대내적 책임도 부담한다고 본다. 3번 지문은 O이고 4번 지문은 X입니다. 대법원은 국가 등에 대해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부진적 연대 채무의 법리와는 달리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인은 피해 군인에 대해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5번 지문은 O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의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인이 피해 군인에게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헌법 제11조, 제29조, 제23조 1항, 제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헌법재판소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일반 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 행위로 직무집행 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다음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은 O입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동조항의 단서 중 군인에 관련되는 부분을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인이 피해 군인에게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헌법 제11조, 제29조, 제23조 1항, 제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다. 5번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하여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군인 등에 대하여 그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일반 국민은 자신의 귀책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전부 배상한 경우 다른 공동불법 행위자인 군인의 부담 부분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답은 X입니다. 해설 대법원은 국가 등에 대해 그 귀책 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부진적 연대 채무의 법리와는 달리 공동불법 행위자인 사인은 피해 군인에 대해 자신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6번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 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국가배상법 제4조 제1항 참조. 7번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은 5입니다. 해설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된 원인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이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 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